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완연한 약세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요, 하락 쪽에 훨씬 더 무게가 가있고 등락률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종목 수도 하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이 현재 구간에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요. 87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코스피도 오늘 좀 위태롭습니다. 2609선, 이 장중에는 2606선까지 내려가면서 이 2500 코스피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 수급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계속됩니다. 사흘째 양매도인데다가 물량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 대형주, 소형주, 전기전자, 제조할 것 없이 전부 다 팔고 있고요. 다만 종목 중에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쪽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화학 업종이 오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죠. 쌍끌이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IT, 종합과 제조 등에서 역시 양매도가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기관이 로보티즈나 광림 같은 급등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두 종목 모두 기관 매도 5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종목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화왕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주 잠깐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고점인 73,800원이 상한가가 되겠고요.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화물 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소주 대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죠. 병마개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또 주류뿐 아니라 음료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의외로 수출량도 좀 있는 기업입니다. 소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제 주요 편의점들이 소주 제품의 발주를 제한했다는 소식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이틀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16%대 급등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필승 종목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어서는 1대1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인 말씀은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오전장 핫 종목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노터스가 또 한 번 상한가에 든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11시 구간 특징이요. 제지 관련주가 10시 구간에 빠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또 다시 0.2%대까지 섹터 지수가 눌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제지 관련주는 지금 무림페이퍼가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 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관련주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광림이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하면서 역시 관련 섹터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섹터 관련해서는 오늘 공통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상승불을 켜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주 종목은 또 홀로 개별 이슈로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약세장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 현재 구간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특징주 이수민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캠시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 좀 수주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함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캠시스입니다. 현재 캠시스는 삼성전자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추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롯데칠성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호텔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의 지분 전량을 이제 블록딜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롯데칠성은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텔 롯데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다라고 지금 이유를 밝혔고요. 지분 20만 주를 블록딜하면서 총 371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약세 흐름 어디까지 또 이어지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앙에너비스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12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전일에는 12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노르웨이 연안의 석유 근로자들의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계속해서 고가에서 머물고 있는 유가입니다. 유가 흐름과 함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주 분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1위에서 10위까지 검색어 되고 있는 검색량 많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 의외로 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장한 지 2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도 장 초반과 특징주가 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쌍방울이나 광림 같은 이 쌍방울 인수 관련주들,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뭐 현대로템은 수주 이슈로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장주 중에서 후발주를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로봇 관련 섹터들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도 굉장히 많아진 섹터기도 하고 급등주들 쭉 올라가고 자리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키 맞추기를 못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보티즈도 오늘 후발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로보티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입니다. 오늘의 댓글 반응. 자, 로봇의 날이구만 하는 분이 계시고 로보티즈 오늘 상한가 갈 찬스였는데 시장이 엉망이라고 좀 시장이 안 도와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다시 줍줍 타임이다. 가자라고 하셨어요. 네, 로보티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 오늘 좀 이 중에서 보이는 게 두 번째 문구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한가 갈 찬스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시장 불안한데 주도주로 이렇게 쭉 시장을 끌고 그래도 버텨주면서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대장주들만 움직이고서 후발주가 움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하실 때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조금 욕심 버리고 적당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전략,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지금 시장에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사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테마가 진짜 주도 테마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익 노려갈 수 있는 구간 한 10%에서 20% 정도가 지금 차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열려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목표로 삼으셔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하단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은 급등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또 많이 열린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아래 구간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같은 섹터가 움직였는데 따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한번 공략해보는 거 괜찮은 시장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로봇 관련주에서 주도주로 가다가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이슈가 LG전자라든가 뭐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삼성전자에서 이 M&A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테마가 크게 형성됐기 때문인데 그런 포인트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물론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잼스라는 뭐 이름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위종 로봇을 또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8월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멘텀들도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절 로봇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 섹터 중에서 정리를 하자면 좀 후발주자들 사실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100% 200% 막 올라갔거든요. 그런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는데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를 살펴봤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 11%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후발주자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종목 상담 잠시 후 2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활짝 열어놨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QR코드 촬영해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면요. 이 세 가지 정보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매수가,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셔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QR코드 말고 나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역시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필승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다. 총 두 종목이고요. 세명전기와 KC그린홀딩스. 세명전기는 수익률 12%를 기록하고 있고요. KC그린홀딩스 9% 수익률 5,05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이 두 종목 한번 보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래 새롭게 또 갱신된 종목들 체크를 해볼 건데 KC 그린홀딩스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가 뭐였죠? 또 이렇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테마. 수소?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테마인 것 네, 같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답변했는데. 태양광 비슷한데 태양광과 이제 풍력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 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자회사로 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랠리가 나왔는데 그때 주목을 받고서 조정 기간이 한 2년 정도 굉장히 잘 나와준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와 뭐 자회사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언급을 드린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약 9% 정도 지금 상승폭을 키워준 상황인데 지금 이 구간이 사실 거래대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으면서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느낌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21선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 계속해서 현재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후에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중요한 이평선이 되겠다라고 하면 22평선을 좀 기준으로 잡으셔가지고 보시면서 가격 전략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목표가를 5,500원, 이제 5,250원에서 5,500원 사이 구간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구간에서 뭐 지금처럼 이
추세 이탈 없이 20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5,250원에서 500원 사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분할 대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사실 이 이후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매물대가 쌓여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은 5,000원대 후반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당 구간까지 욕심을 조금 더 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확실하게 21선 근처에서 또는 이 하단 구간 이렇게 아래꼬리 자주 발생을 하는 기업인데 아래꼬리 나오는 구간을 공략을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투자 의견 계속해서 유지해가지고 기존 전략대로 나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를 5,250원에서 5,500원 사이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략 유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세명전기도 좀 살펴볼까요? 자, 세명전기도 이제 제가 이제 덥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많이 덥고 막 다른 나라들 보면은 막 기온 막 폭염이. 엄청나게 폭염 쏟아지고 있고 비도 많이 옵니다. 심지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한 새로운 뉴스를 체크를 해보면 일본도 지금 전력난에 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그게 좀 다를까? 좀 그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에너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뭐 네. 유가가 지금 120달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앞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더 더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난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세명전기 작년에 어떤 이슈에 움직였냐? 전력난 이슈에 대장주 잡고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죠. 전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예비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10%를 이탈했을 때 테마 형성 크게 됐다라는 거. 현재 좀 어느 정도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그래도 이 전력 예비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대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뭐 아직까지 수익 실현 못하셨다 하신다면은 좀 조정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비도 온다라고 하니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아래 구간에서 올라오는 모습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들 쭉 내려와주고 이평선 다 수렴하는 구간, 해당 구간이죠. 이렇게 모여주고 나서 해당 구간 이탈 없이 윗골이 발생을 하면 오버슈팅 한 차례 정도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지표들, 그런 패턴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 구간 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그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6개월 이상 조정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이평선들 이렇게 다 수렴이 되어야 되고 그 위쪽에서 캔들이 놀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이제 오버슈팅 나와주면서 약 12% 정도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쭉 올라와주는 모습 나왔는데 사실 지지선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봉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저점들을 기준 삼아가지고 조금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분할해가지고 현 구간에서 또 모아가는 전략 괜찮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세명전기도 손절가 4,100원, 목표가는 5,000원으로 기존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역시나 기존 전략대로 홀딩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 이 링크 클릭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이름,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에 선별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의 전문가 김대호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 저희가 링크를 직접 전송해 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필생 종목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먼저 힌트부터 역시나 밝혀주시죠. 네, 바로 한번 힌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로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네. 너무 쉽게 맞춰버리셔가지고 세명전기. 오늘은 뭐 이름이랑 좀 연관되지 않는 그렇군요. 산업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폴더블 폰인데 오늘도 좀 이렇게 한 번에 맞춰볼까요? 직관적으로. 네. 막 괜찮을 것 던져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KH 바텍? 아닌데, 아닌가요? 네, 뭐 산업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한 3개 이상 던지시면 나올 수도 있을 것 BH? 같거든요. 아닙니다. 될 뭐 때까지 던져볼까요? 안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폴더블 폰 관련 종목인데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 보면서 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폴더블 폰 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은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571%가 증가를 했다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제 폴더블 폰 판매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죠. 222만 대가 팔렸다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500% 이상 증가한 수치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우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인 만큼 이 폴더블 시장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폴더블 폰 시장 이 규모를 보면은 약 2천만 대 정도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부품사들이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와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4세대 폴더블 폰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플립 4까지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해당 이슈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내놓는다 또는 애플에서 뭐 아이폰을 내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해당 테마들 그래도 급등 급락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졌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이 폴더블 폰 시장 산업도 좋고 이슈도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한여름에 이렇게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출시가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두께 더 얇아진다라고 하고요. 힌지 같은 것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고 이 스크린, 이 디스플레이죠. 사실상 폴더블 폰 하면 이 주름이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 기업,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와 이 산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소재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작년에 시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충을 완료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특수보호 필름을 초기에 개발을 같이 한 기업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향 제품들에 좀 납품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 소재 자체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테마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필름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의 이름은 저희 방송 끝날 때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제 힌지 관련주인 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유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필승 종목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도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난 후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러 가보시죠. 1:1 종목 상담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링크가 화면에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익명의 채팅방에 3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하는데 매수한 가격과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렇게 3가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김대우 전문가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 보내셔야 하고요. 여기에 종목의 이름은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송을 해드리는데 링크를 직접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에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알아볼까요? 채팅방으로 함께 이동하시죠. 멋진 인생님이 오늘의 첫 상담자입니다. 현대로템 종목 매수가 3만 원, 30% 비중,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간략하게 적어주셨고 약 10년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자, 현대로템 수주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퍼포먼스 좋았지만 오늘도 지금 7%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요. 지금 현대로템 22,500원인데 이분 10년을 보유하셨는데도 아직도 손실권입니다, 전문가님. 또 이럴 때 보면 장기 투자가 꼭 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좀 뭐 그때도 이제 근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섹터에 좋은 바람들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근데 욕심을 많이 좀 내셨던 게 아닌가. 사실 챙길 구간에서는 좀 챙기는 그런 전략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유하자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 있으신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뭐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당장에 매도할 생각도 전혀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에 대해서 좀 큰 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재미가 있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지긋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 건데 뭐 차트 보면서 뭐 설명을 하기보다도 이 산업적인 부분을 보면은 사실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간적인 부분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정권적인 부분, 이제 정권도 좀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이가 최근 안 좋죠. 북한이랑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건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뭐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체크를 해보면 뭐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이 뭐 교체가 된다라는가 북한과 지금 현 정권에서도 뭐 교체가 안 된 상황에서도 북한과 또 친밀한 이런 협력 그런 바람이 불게 되고 또 건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탄력이 좀 더 붐이 불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너지가 같이 묶였을 때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한번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망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다 회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환경적인 부분 조금 당장의 불편한 요소들은 있지만 뭐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하고 싶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뭐 현대로템도 괜찮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중요시하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적인 안정성이 확실해야 돼요. 부채 비율이 20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배당률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배당률이 그래도 3, 4% 정도는 나와줘야 장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매력도가 확실히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최대 주주의 비중인 지분인데 뭐 그런 3가지 요소 중에 지금 아쉬운 부분이 좀 배당적인 측면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은 좀 평균 단가까지 뭐 사실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오게 된다라면 비중 조금씩 축소를 하시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 더 교체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이 올라왔으니까 뭐 차트 보면서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좀 큰 호흡부터 보도록 하면요.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 지루한 모습입니다. 거의 상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루한 모습 나오다가 2018년도에 사이클이 이때 크게 한 차례 왔었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구간에서 다만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 뭐 이제 수주 소식 나오면서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지금 같은 탄력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7,5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 있어요. 현 구간에서 좀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 27,000원대 정도까지 평균 단가를 조금은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 강한 매물대 존재하니까 27,000원 정도까지 평균 단가 조절을 하시고 조절을 하실 때에는 좀 내려왔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 120선 이제 막 돌파를 했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좀 조정이 받아줄 가능성도 높아요. 2만 원대 초반대 구간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좀 더 추가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고 올라왔을 때 좀 평균 단가를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버리는 그런 전략 세우고 좀 포트 조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떨어졌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 평균 단가 조절하시고 27,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해서 포트를 좀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장기 투자자분께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27,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테라님이고요. 종목은 동국 RNS, 그리고 매수가가 5,380원,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 일단 동국 RNS인데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동국 RNX 코스닥 종목이고요. 2.7%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600원, 그러니까 이분도 손실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문가님 두 가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인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딱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 없으신 자리에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내동매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이 테마주들 있잖아요. 히토류 관련 테마라든가 뭐 미중 분쟁 관련 테마들이라든가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수급 발생하기 전에 좀 입김새가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 번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재료가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구간에서 굳이 무리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닥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섹터들에서 계속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욕심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짧게 해가지고 평균 단가, 지금 일단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미중 분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추세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봉부터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되고 한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봉상으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2021년도 4월 달에 어마무시했죠. 이때 이 당시에 이 휘토류 관련 테마들 굉장히 큰 사이클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지금도 뭐 이야기 나온다고 있지만 뭐 중국에서 뭐 미국의 이 기업들 뭐 규제 같은 것도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도 뭐 규제를 해소해 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큰 테마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 좀 추세가 꺾여 있고 고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 구간 좀 완전 짧게 보게 되면은 추세를 전환을 하긴 했어요. 상방으로 전환하고 지금 조정 나왔는데 장기 이평선 사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일봉상으로 이 122평선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급등 나왔을 때부터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요. 이때도 121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해당 구간인데 이 구간에 이번에도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조금씩 덜어낼 필요는 있다는 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추세가 오래전부터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이탈되게 되면 이전 저점까지 그냥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3,000원대 중반까지 열려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해당 구간 120선 기준으로서 좀 가격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이탈되게 되면은 손절 어느 정도는 비중 줄여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지 받아준다면 보유하면서 일단 매수 단가 지금 5,380원인데 해당 구간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정 기간 뭐 한 달,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안에 다시 한번 수급 크게 발생해주는 경우 많으니까 순환매장세 한번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 RNS의 종목이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들썩이기도 하는 종목인데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상담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상위 1%의 투자 전문가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생방송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신 후에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세 가지 정보 꼭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한 가격,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채팅방 링크를 전송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김대호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졸린 무지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종목이고요. 7,050원이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디지털 정보 관련주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오늘 확실히 약세장이어서 그런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주시네요. 일단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5,980원입니다. 지금 6,000원 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 확인되고 있고, 자, 이분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쪽인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도 계속해서 커가는 시장이잖아요. 뭐 이번에 디지털 정부 하겠다 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뭐 환경적인 부분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산업 자체만 보면은 커가고 있는 산업이니까 일단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지금 막 이제 역배열 초입으로 꺾여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해당 구간 위쪽으로 다시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서 일단 좀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뭐 간단하게 기업 내용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스몰캡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 50% 정도 되면서 이 대주주 지분이 되면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시가총액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기업들 정말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봤을 때 테마가 크게 형성이 됐을 때 대장주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면요. 실제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정신없죠. 이평선들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들을 다 무시하고서 이 추세를 잡을 수 없게 계속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추세를 넓게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쭉 늘려서 봤을 때 코로나 당시에 이 한 번에 크게 무너진 이후로부터 급등하고 쭉 떨어진 이후에 그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설명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테마주들이 계속 등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급등했다 급락하는 모습들 나오는데 해당 박스를 만들고서 이거를 이탈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에야 뭐 평균 단가가 7,00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상당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0% 정도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빠르게 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빠른 종목에 투자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중 조절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비중 조절 나눠서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탈출 기회가 나오는 거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 나오니까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이전 저점이 5,000원 구간이 있어요. 5,000원 초반대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여기 구간 지지받아주는 모습 포착이 되면은 반등 나올 때 한
5,000원대 찍고 한 5,200~300원으로 올라와 줄 때 한번 비중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문제 크게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솔루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5,99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이번 상담자 어떤 분일까요? 네, 이번에는 천이님입니다. 두 종목 남겨주셨는데 와이어블을 보도록 할게요. 3,8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 남겨주셨습니다. 와이어블 역시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역시 하락입니다. 오늘 3.6% 빠지고 있고요. 3,370원 선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종목 보니까요. 3,800원대 매수면은 좀 매수가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되게 많이 빠졌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 구간 뭐 증시 빠지면서 거래대금 없이 빠지는 게 조금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좀 바닥 다져주고 올라와주는 모습 막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이슈 최근 들어서 많아진 상황인데 5G, 6G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무선통신 관련해가지고 주목받게 되면은 뭐 한 차례 정도는 오버슈팅, 큰 상승 한번 테마성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은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종목 제가 볼 때는 조금 갖고 계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 2021년도에 계속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박스권 만들어주고 이제 이평선도 모아주고 하니까 갈듯 말듯 하니까 해당 구간에서 조금 매수 포지션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잡으셨을지 이번에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제 쭉 좀 역배열로 꺾이고서 조정이 잘 나와줬어요.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이평선 모아주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저가 매수 크게 들어와주고 이슈 발생하니까 지금처럼 탄력성 보여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번에 진입하신 거라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너무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특징을 보면은 아래 구간에서 막 올라올 때 잡았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이전에 매물대 강한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기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해요. 내가 이 주가가 올라가네라고 따라가지 않는 좀 그런 기다리는 전략이 좋은 기다리고 좀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 훨씬 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여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거래대금 발생을 해가지고 금방금방 튀어 올라와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구간 뭐 크게 이전에 거래량 실려주면서 올라와 준 구간이 3,230원 구간입니다. 선하나 그거 보면은 요 구간에 거래량 많이 실려줬죠. 해당 구간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좀 탄탄하게 지지될 수 있거든요. 지지 받고 올라오게 되면 3,800원 구간에서 물량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추세 전환했으니까 뭐 생각보다 빠른 기간 내에 좋은 흐름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일단 평균 단가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지금 10%인데 사실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긴 하셨어요. 이분도 뭐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잡으면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매수 타점 자체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떨어졌을 때 이 종목 정말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래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재타점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 부근에서 이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5G 이슈, 통신 장비 이슈로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놔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쉬우실 것 같은데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자세한 시장 분석 그리고 시황 뉴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은 김대우 전문가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가 유튜브 댓글창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일단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일단 네. 오늘 종목은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종목이 이제 폴더블폰 필름 관련된 기업인데 제가 아까 힌트를 보셨잖아요. 힌트 네.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연예인 중에 이제 신세경 씨가 계셔가지고 그 사진을 하면 또 그래도 재밌었겠는데요. 바로 들켜버릴 것 같아서 일단 네.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 종목은 세경하이테크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더블폰 시장 필름 관련해 가지고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뭐 지금 당장에 이 주가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언제든 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종목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의 패턴이에요. 이제 조정 충분히 나와주고 산업 성장성 있고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패턴들에 좀 부합을 하는데 뭐 지금 당장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평선들이 뭐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도 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닌 상황이라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고 성장성도 있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가기에는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특징적인 종목이 뭐냐면은 이제 좀 품절주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식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는 주식이 뭐 500만 주에서 700만 주 정도 되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유통 물량이 뭐 7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만 발생하면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시장에 유통 물량 적은 이런 주식들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격적인 측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전 저점, 직전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저점이 2250원인데 사실상 요 구간의 박스권 잘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지금 살짝 시장 흔들리면서 이탈 나오기는 했지만 요 구간 크게 이탈되지 않았던 게 여러 차례 포착이 됐기 때문에 2250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해당 구간 뭐 손절가를 내가 짧게 잡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 조금 이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한 2만 원 정도를 좀 강하게 심리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2만 원 구간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시면은 조정 나와준 이후에 거래대금 계속 없는 상황이에요.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 이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23,000원 구간 정도 되니까 한 2,000원 정도까지는 수익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23,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폴더블폰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재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2,000원 구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2,000원 간격으로 23,000원 다음엔 25,000원 구간 그리고 27,000원 구간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였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아까 정답이 나왔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자, 목표가는 23,000원에서 점점 높여가는 전략을 취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경하이테크 오늘 약간 하락장 속에서 2%가량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목표가 올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도 실전 투자 전략이죠. 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맞아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똑같은 내용이나 하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전 내용을 복습하면서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아드리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패턴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패턴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패턴, 현재 시장에 맞는 패턴들을 계속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듣고 싶다. 내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지금 또 내일 선물 옵션 만기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몇 시부터 있는 거죠? 오늘 바로 방송 끝나고 12시 10분부터 진행 예정이니까 네.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물 한 잔 드시고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제가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호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